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기후위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 언론사인데요. 닐은 전 세계적인 기후재난에 대한 특집을 많이 만들어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무서움을 전달합니다. 2024년 9월 6일에 BBC의 마르타 엘리게스가 기후변화가 극심한 태풍의 규칙을 다시 쓰는 방법이란 기사를 올렸는데요. 기자는 세계적인 학자나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허리케인이나 태풍에 대한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허리케인이나 사이클론도 여기에서는 태풍으로 통일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더 파괴적인 허리케인, 태풍 및 열대성 저기압에 적응하려면 태풍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닷물의 열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는 태풍은 때때로 자연의 증기기관, 바다를 질주하면서 섬과 해안 도시를 파괴시키면서 복구나 보수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그런데 태풍을 강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해수온도 상승입니다. 해수온도가 높아질수록 태풍은 더욱 강력하게 발달하게 되지요. 그런데 기후위기로 표층의 물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의 수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지나면서 휘저어 차가운 물이 올라올 경우 태풍은 약해지지만 밑에 물이 뜨거울 경우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발달합니다. 현재 기후위기로 바닷 밑의 물도 뜨거워지면서 해양 요령량이 커지고 있어서 태풍은 더 강력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다에서 태풍은 뚜렷한 계절 주기가 있는데요. 겨울에는 허리케인이 거의 없거나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9월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은 9월의 해수온도가 연중 가장 높기 때문이지요. 태풍 시즌이 강력하고 일찍 시작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한다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원로 과학자인 제임스 코시는 말합니다. 태풍 자체는 그들의 환경에 반응을 하는데요. 만약 6월의 해수온도가 9월만큼 높다면 태풍은 마치 9월에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대개 태풍의 강도나 시즌은 해수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지만 엘니뇨에서 라니냐로의 현재 전환이나 태풍 활동을 증가시키는 조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위기는 해수온도를 계속 높이기 때문에 태풍 시즌은 점점 더 일찍 시작하고 더 늦게 끝나면서 태풍 시즌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 뉴욕 올버니 대학의 대기 및 환경과학과 부교수인 크리스틴 코르보시에로는 말합니다. 태풍은 해수온도가 27도 이상에서 발생하고 해수온도가 더 높아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더 강력하게 발달합니다. 그러나 해수온도만으로만 발달하는 것은 아니고 상하층 간의 강한 윈드시어, 서로 다른 높이에서 풍속과 풍향의 변화나 대기 안정도에도 영향을 받지요. 만약 태풍이 발달하려고 하는데 강한 윈드시어가 있으면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플로리다 국제대학교의 지구 및 환경연구 교수인 휴 윌러비는 강한 윈드시어는 태풍의 터빈 엔진이 있다고 가정할 때 터빈의 날개를 부러뜨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태풍 학자들은 태풍에 있어서 강한 윈드시어는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에 대서양에서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니가 강력한 윈드시어를 만났음에도 가장 강력한 슈퍼태풍까지 발달해 버린 겁니다. 휴 윌러비 교수는 기후위기가 심각한 것은 이런 악재를 압도할 정도로 해수온도의 이례적인 고수온이 만들어낸 괴물이었다고 말합니다. 태풍의 최대 강도도 기후변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신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1979년에서 2017년 사이 태풍의 강도가 10년마다 약 6%씩 증가했고요. 열대성 폭풍의 경우 40년 전보다 25% 더 높아졌으며 미국에서 주요한 태풍으로 간주되는 시속 180km의 강력한 태풍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미국의 허리케인의 경우 카테고리 3 이상의 태풍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패널 IPCC은 해수온도는 태풍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강도를 정의한다고 말합니다. 태풍이 더 강해지면서 태풍의 일이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더욱 위험해지고 있는데요. 코신 박사는 한 연구에서 카리브해, 멕시코, 미국을 강타한 태풍으로 인한 해일은 1979년 이래 80% 증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태풍 해일 파도는 10년마다 약 3%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연구에서 코신 박사는 미국 인근의 태풍이 20세기 초 이후 약 17% 느려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한 태풍은 20%나 느려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태풍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기후변화가 지구를 가열하는 불균등한 방식 때문이라고 코신 박사는 말하는데요. 현재 북극 온난화가 거의 4배 빨라지고 있고 북극과 열대 지방의 기온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지요.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 태풍은 주어진 위치에 비를 쏟아낼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2024년 8월 5일에 플로리다의 걸프 연안에서 북쪽으로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휩쓴 태풍은 겨우 1등급 태풍으로 약했음에도 느리게 이동하면서 760mm의 재앙적인 홍수를 가져왔지요. 여기에 대기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더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는 것도 물의 피해를 높이는데요. 섭씨 1도당 약 7%의 더 많은 수증기를 대기 중에 함유합니다.
2023년에 중국에 상륙했던 태풍 독수리의 경우 베이징까지 북상하면서 1000mm 이상의 대홍수를 가져왔지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보다 홍수나 해일, 침수,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2014년에 논문에서 코신 박사는 북반구에서 태풍이 10년마다 53km씩 북쪽으로 이동했고 남반구에서는 10년마다 62km씩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태풍은 10년마다 열대지방에서 약 1도의 위도 밖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 북쪽에 위치한 나라가 갈수록 더욱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지요.